안녕하세요. 2024년 경찰 1차 24번 문제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시험이 이제 뭐 경찰 시험이나 이런 국가 공무원 시험 얼마 안 남으셨죠? 시기상으로 굉장히 힘들고 마음이 추운 그런 때일 겁니다. 저도 그렇지만 이 어떤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게 딱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돌로 친다고 해서 돌로 어떤 벽, 뭐 성벽이라고 합시다. 성벽을 무너뜨리려고 여러분들이 돌로 한 번, 두 번, 세 번 치면 그게 조금씩 이렇게 깎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보이지가 않아요. 돌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던져도 철옹성처럼 아무 흔적이 없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바로 이게 예를 들어서 10번째 무너진다고 했을 때 정말 9번째까지 아무 흔적도 없고 아무 움직임도 없다가 바로 그 10번을 던졌을 때 와르르 하고 그 성벽이 무너져. 이런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어떤 실력이 될 때도 이렇게 포물선처럼 이렇게 싹 올라가는 아름다운 포물선 잘 안 나옵니다. 거의 지지부진하다가 훅 올라가요. 여러분들 주식도 그래요. 주식도 예를 들어서 뭐 주식은 잘 안 합니다만 과거에 이제 소시적에 했을 때 보면 주식이 이렇게 계속 우상향하는 것 같이 보이시죠?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갔다가 갑자기 확 올라가요. 물론 뭐 확 떨어지기도 합니다. 주식은. 그래서 주식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안 되는 건 아닙니다만 정말 위험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렇게 단계적으로 가지 않아요. 성벽도 한 번, 두 번 칠 때마다 뭐 돌이 조금씩 깎이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에 10번째 던졌을 때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험이라는 것이 끝이 안 보입니다. 끝이. 내가 언제까지 돌을 던져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내가 바로 이제 그만 던져야 되겠다 할 그 시간, 바로 그때가 여러분들 무너질 때예요. 동이 틀 때 가장 어둡습니다, 여러분들. 동이 틀 때.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지쳐 있을 때가 바로 마지막 순간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끝까지 시험장 들어가서 문제지를 받아드는 순간까지 절대 놓아서는 안 됩니다. 절대 놓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무조건 집중하고 끝까지 나는 합격한다는 생각으로 부여잡아야 됩니다. 그랬을 때 시험 합격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끈이 조금 흐드러지고 이제 더 이상 안 되는 것 같다. 뭐 꿈쩍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형사법에 내가 문제가 뭐 40문제가 나왔을 때 내가 이 형사법 문제를 아무리 맞춰도 30개 이상을 죽었다 깨도 못 맞춰요. 근데 여러분들 바로 그 순간이 여러분들이 30개 이상을 맞추면 돼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인생은. 모든 것이 그래요. 내가 포기할 때, 내가 끝났다고 생각할 때가 바로 시작인 거예요. 인생은 아이러니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그거를 누가 잘 참고 버티느냐의 싸움이에요. 그 아이러니함을 알고서 내 때를 기다리는 거, 그게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 있는 바로 길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런 점들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네. 자, 오늘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오늘 문제도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 사회적 법익이 가는 죄 중에서 이 문서와 위조, 유가증거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죄들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좀 어려운 공공의 신용에 관한 죄 파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갑에게 괄호 안의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이렇게 물어보고 있네요. OX 문제 형태예요. 기억. 갑이 인터넷을 통해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열람 출력한 후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우리가 뭐 등기를 띈다 이렇게 얘기하죠. 부동산에 관한 어떤 권리관계를 나타내는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열람 출력한 후 행사할 목적으로 그 증명서 하단에 열람 일시 부분을 수정 테이프로 지우고 복사했다. 자, 이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열람했다.
요 열람했다라는 거에 대한 요 일시가 나타나 있는 부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이 부분을 수정 테이프로 지우고 복사했다? 이거는 문서의 중요 부분을 변개한 거예요. 아시겠죠? 따라서 공문서 변조죄가 성립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등기사항 전무증명서에서 열람 일시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다. 문서의 중요한 부분이다. 근데 그 부분을 변개한 거죠. 따라서 공문서 변조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 니은. 갑과 을은 을이 갑으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는 것처럼 가장해서, 그렇죠? 을이 갑으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는 가장해서 을의 연인 A로 하여금 이를 변제하도록 협박하기로 공모했다는 거예요. 즉 갑과 을이라는 놈들이 이 을의 애인 A로부터 돈을 뜯어내기 위해서 을이 갑한테 돈을 빌린 것처럼 가장한 거예요. 그래서 을이 A한테 나 갑한테 협박받고 있어, 나 죽을지도 몰라, 이렇게 구조를 잡은 거예요. 그리고 A를 보증인으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한 자리에서 이 갑이 위조된 100만 원짜리 자기합수표, 갑이 위조된 100만 원권 자기합수표 10장이 들어있는 봉투를 을에게 교부하면서 그 자기합수표 자체를 봉투에서 꺼내거나 그 자기합수표의 위조 사실을 모르는 A에게 보여주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만큼을 얘한테 빌려준다라고, 차용한다라고 이제 A로 하여금 오판을 하게 만들 정도로 이렇게 자기합수표를 여기다 봉투에다 넣은 다음에 을한테 살짝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위조 유가증권 행사가 되겠느냐? 안 되죠. A라는 사람은 유가증권 자체를 실제 보지도 못했어요. 봉투에 들어가 있는 돈을 어떻게 봅니까? 실제 유가증권을 본 적도 없고 이 유가증권이 A한테 제시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을이 갑한테 돈을 빌렸다는 거를 A한테 거짓말로 기망시키기 위해서 어떤 쇼잉을 좀 한 거죠. 그리고 A를 보증을 씌우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을갑이 A를 협박해서 A한테 돈을 뜯어내려고 그렇게 계획을 한 거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건 뭐죠? 위조 유가증권 행사죄는 성립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 디귿입니다. 갑이 1995년에 미국에서 진정하게 발행된 미화 1달러권 지폐와 2달러권 지폐를 화폐 수집가들이 수집하는 희귀 화폐인 것처럼 만들어 행사할 목적으로 발행연도 1995를 빨간색으로 1928로 고치고 발행번호와 미국 재무부를 상징하는 문양 및 재무부 장관의 사인 부분을 지운 후 빨간색으로 다시 가공했다는 거예요. 요 1달러권 지폐와 2달러권 지폐를 화폐 수집가들이 수집하는 희귀 화폐인 것처럼 만들어 행사할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행연도를 1995 이걸 28로 바꿨고 그 다음에 발행번호와 미국 재무부를 상징하는 문양 재무장관의 사인 부분을 지워서 빨간색으로 가공했다는 거예요. 즉 당시 95년도에 통용됐던 그런 어떤 외국 통화라고도 볼 수 있는데, 자 1995를 빨간색으로 28로 고쳐요. 1995를 빨간색으로 28로 고치고 발행번호, 미국 재무부를 상징하는 문양, 재무장관 사인 부분을 지운 다음에 빨간색으로 다시 가공을 해. 딱 글만 봐도 조악스럽다는 거야. 조악. 오인 가능성이 전혀 없게. 즉 이걸 보고 이게 변조됐다라는 거는 여러분 몰라야 되는데 이건 누가 봐도 조악스럽게 변조가 돼서 뭐 변조라는 표현 못 쓰겠죠. 조악스럽게 가공을 해서 누가 봐도 오인할 가능성이 없어요. 그냥 이거 가짜 돈이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이랬을 때 이거를 외국 통화 변조죄로 볼 수 있느냐? 당연히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변조의 정도가 너무 조악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리을입니다. 리을은 갑은 A종중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님에도 A종중소의 토지가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자신이 A종중의 대표자인 것처럼 종중규약과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그 토지에 대해서 A종중을 소유자로 갑을 A종중의 대표자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격려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다? 갑을 자신을 A종중의 대표자로 격려했다는 거예요. 소유권 보존 등기. 이 경우에 이것이 바로 공정증서 원본 부실기재가 성립하느냐 이 문제예요. 자, A종중의 대표자는 종중재산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렇게 중요한 어떤 부분을 허위로 기망을 해서, 사실상 기망을 해서 A 종중의 대표자 갑 이렇게 써놓은 거 뭐죠 이거? 바로 허위 공문서 작성자의 간접 정범을 처벌하도록 하기 위한 공정증서 원본 부실 기재에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A 종중의 대표자라는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불신의 등기를 경력해 한 거잖아요. 이 공무원을 속여가지고, 그죠? 공무원을 속여서 일반 사인이. 근데 원칙적으로는 정범적 격이 없어서 처벌이 안 되겠지만 허위공문서 작성죄로 허위공문서 작성죄의 간접 정범을 처벌하기 위해서 만든 특별한 죄 공정증서 원본 부실기재죄는 성립한다는 거죠. 그죠? 따라서 이거는 맞다. 이거 맞죠? 이거 아까 틀렸고, 요거 아까 성립 안 되고, 요거 성립되고, 그다음 미음. 사법경찰관 갑은 검사로부터 교통사고 피해자들로부터 사고 경위에 대해 구체적 진술을 청취하여 운전자의 도주 여부에 대해 재수사할 것을 요청받고는 행사할 목적으로 재수사 결과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실제 진술을 이거 중요하죠. 실제 진술을 청취하지 않고도 그 재수사 결과서의 재수사 결과란에 자신의 독자적인 의견에 추측에 불과해서 마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들은 진술인 것처럼 기재했다. 즉 허위 사실을 적시한 거죠. 즉 공문서를 작성할 권한 있는 사람이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 허위 공문서 작성죄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 그래서 이걸 보시면 성립되지 않는 거. 자 기업 니은 디귿이 성립하지 않겠죠. 그래서 답은 두 개가 되겠네요. 그래서 기업 이 공문서 변조죄 성립하는 거. 이 공문서 변조죄에서 이게 중요한 게 이게 한번 볼게요.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의 열람 일시는 등기부상의 권리관계에 기준 일시를 나타내는 등기부상 전부증명서의 열람 일시는 등기부상 권리관계의 기준 일시를 나타내는 역할을 하는 것. 권리관계나 사실관계 증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는 거예요. 열람 일시의 기재가 있어 그 일시를 기준으로 한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등기사 증명서와 열람 일시의 기재가 없어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기준 시점이 표시되지 않은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사이에는 증명하는 사실이나 증명력에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법률가나 관련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평균인 수준의 사리 분별을 하는 일반인의 관점에서 볼 때 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살펴보기만 해도 그 열람 일시가 삭제된 것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공문서로서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기도 어려워요. 이게. 따라서 오인 가능성이 농후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경우에 피고인이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의 열람 일시를 삭제해 복사한 행위는 등기사항 전부증명서가 나타내는 권리사실관계와 다른 새로운 증명력을 가진 문서를 만든 것에 해당된다. 이렇게 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연조 공문서 인사죄에 해당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아까 전에 교부 행위는 그들 이외의 자에게 행사함으로써 범죄를 실현하기 위한 전 단계의 행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들 사이의 위조, 아까 갑과 을이죠. 그들 사이의 위조 윤곽증과 교부에는 그들 이외의 자에게 행사함으로써 범죄를 실현하기 위한 전 단계 행위에 불과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그 다음에 요거. 통화가 변제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일반인으로 하여금 기존 통화와 다른 진정한 화폐로 오신하게 할 정도의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낸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거죠. 이거 중요하고 그다음 쭉 넘어갔을 때 종중 대표자. 종중 대표자라는 거. 대표자 신뢰하고 거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종중 대표자의 기재는 처분 권한과 관련된 중요 부분이다. 그다음에 공정증서 원본 부실 기재죄가 성립한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거 뭐죠? 진술을 청취하지 않았는데 독자적인 의견에 추측에 불과한 것을 마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들은 것처럼 진술했다. 이거 뭐죠? 허위 공문서 작성죄죠.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할 것이다. 자신의 어떤 의견이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더라도 범위를 부정할 수는 없다. 아시겠죠? 이렇게 답은 2번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 굉장히 좀 어려워요. 공부의 신용에 관한 죄는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뭐 때문에 까다로워요? 문서에 관한 죄, 통화에 관한 죄, 유가증권에 관한 죄, 공정증서 원본 부실기재죄.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죄가 바로 공정증서 원본 부실기재죄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이 문제 굉장히 난이도가 높았을 것 같고 많이 틀렸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시고 여러분들 교재에다가 잘 체크해 두세요. 아, 24년에 이런 문제가 나오구나. 어떤 시험에서도 이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맞춰야지.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들 공부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